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과제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과제 연구진들은요, 저기 지금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책임자를 맡고 있고, 네, 임영애 박사님, 오상철 박사님, 이영애 박사님, 오태근 박사님, 이경남 박사님,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 팀이 돼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본래 저희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문해력 수리력 진단도구 개발이라는 과제로 해서 이게 3개년에 걸쳐서 이루어질 연구입니다. 그 중에 1차년도 연구에 해당이 되는 내용 중에서 일부를 뽑아서 오늘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내용은 이런 순서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시간 관계상 저희가 어떻게 했는지 자세한 절차보다는 최종 결과물 중심으로 좀 제시를 하고 더 상세한 내용 부분은 나중에 저희 보고서를 통해서 좀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본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입니다. 네, 지금 세계 각국을 살펴보면은 한쪽에서는 굉장히 수월성 교육을 위해서 영재화를 기르는 교육도 많이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어떤 개인의 행복한 삶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모든 학생들이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이런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정책을 모든 국가들이 굉장히 심도 있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09년부터 각종 이런 사업들을 많이 추진해 왔고요. 지금 또 작년에 2019년에는 행복한 출발을 위한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이라는 이런 교육부 정책도 발표를 했고, 특히 올해는 기초학력 보장법이라는 법안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거라고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평가원에 이제 기초학력 지원센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지금 이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기초학력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원 체제를 구축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마 시도교육청에서 기초학력 온라인 진단 보정 시스템이라는 이 시스템을 사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그러니까 예, 뭐가 자꾸 페이지가 예, 지금 그 시스템이 이제 수년간 연구를 해서 많은 이제 좀 장착이 되고는 있지만 이 시스템 안에서는 직전 학년이나 직전 학기에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습득을 하고 있는지 가지고 기초학력 미달 여부만을 판정하고 있다 보니까 학습 결손이 더 심각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학습 부진 실태를 좀 적절히 진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예를 들어 뭐 중학교 1학년인데 중학교 3학년에 아까 이제 오전에도 있었던 분수 개념을 잘 모른다든가 그러면 직전 학년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어디까지 못하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 심도 있게 진단하기가 어려웠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이런 심각한 결손 상태도 좀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진단 도구가 필요하다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진단 도구가 한 종밖에 없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이 한 종의 결과를 가지고 학교라든가 지역 사회를 서열화하지 않겠냐 해서 교사들의 굉장히 거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학교 여건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초학력 진단 도구를 좀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다양한 진단 도구 지원 차원에서도 저희 연구가 필요했고요. 특히 저희가 이제 좀 관심 있게도 주목을 하였던 것은 이제 요즘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력의 개념도 이제는 바뀌게 된다. 기존의 학력이라면 주로 지식의 습득, 어떤 기능의 숙달에 초점을 맞췄다면은 미래 사회에서의 학력은 단순 지식 습득은 요즘은 인공지능이 더 잘하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런 역량이 강조되는 식으로 학력의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새로운 학력 개념에 기반해서 기초학력 개념도 좀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지식을 알고 있냐 모르냐, 계산을 할 수 있냐 없냐 차원 넘어서서 어떤 자신의 삶에서 그런 필요한 기본 지식과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도 강조될 수 있는 그러한 기초학력이 새롭게 규정될 필요가 있고 그러한 기초학력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 도구가 이제는 현장에 좀 보급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러한 연구 목적을 가지고요. 저희는 이제 이게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기초학력에서 가장 핵심 구성 요소로서 저희 문해력과 수리력을 보고 있는데요. 그 문해력과 수리력의 진단 도구를 개발하는 3개년 연구 중에서 1차년도 연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차년도 연구인 만큼 진단 도구 개발의 어떤 기초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기초가 정확하고 탄탄하게 잘 구축이 되어야 그 이후에 나온 진단 결과도 타당성 있는 결과로서 수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1차년도 연구에서 초점을 두었던 것은 자, 기초학력의 개념을 새로운 학력 개념에
기반을 두고 기초학력 개념을 좀 더 재정립을 하자. 그리고 기초학력의 구성 요소로서 문해력과 수리력의 개념 및 구성 요소를 구체화하자. 즉 여기가 저희가 국어나 수학이라고 하지 않고 문해력과 수리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거는 이제 학력의 개념도 이제 새롭게 정의된 만큼 기초학력에 대해서도 단순히 교육과정상의 어떤 지식을 알고 모르고 차원보다는 자신의 일상의 삶과 자신의 진로, 그다음에 다양한 학습을 하는 데서 기본이 되는 정말 필수가 되는 학습 요소가 뭔지를 추출해내서 그런 면에서의 어떤 역량을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그 문해력과 수리력이라는 개념으로서 기초학력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학력에 도달하였는지를 이제 판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 진단도구를 개발한다면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래서 문해력과 수리력의 그것을 저희는 성취 기준이라고 보았고, 그 성취 기준을 개발하는 것에 1차 년도 연구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물론 1차 년도 연구에 이것 말고도 더 개발한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저희가 문해력 수리력의 성취 기준 개발 과정과 결과물에 대해서 주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기초학력이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기초학력하면 그 3R 아니야? 그래가지고 한 초3 수준의 최소한의 한글을 읽고 해득하는 능력, 뭐 기본적인 뭐 시장 가서 물건 살 정도의 계산 능력, 이런 거가 기초학력 아니냐라는 관점도 있고, 또 교과학습에서도 기초학력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느냐 해서 기초학력에 대해서 다양한 의미가 많이 있어서 저희는 초, 중학교를 통틀어서 학생들한테 요구되는 기초학력은 그 학년이라든가 학년군별로 어떤 수준이 다를 것이다. 그래서 그 다른 수준에 맞춰서 각각의 기초학력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초, 중학교 기간을 몇 개의 수준으로 구분을 하고 그 각각의 수준에서 기초학력 도달 여부를 판정하는 그러한 기준으로서의 수준별 성취 기준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리 말씀드린다면 그러면 이 수준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저희가 이거 굉장히 여러 가지로 논의를 많이 했는데요. 어쨌든 이 도구가 학교 현장에서 좀 더 편리하게 사용이 되려면 학교 교육과정 체제와 좀 같이 병행될 수 있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여러 이제 워킹그룹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서 저희는 지금 교육과정 체제가 학년군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학년군을 그냥 우리의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걸로, 그래서 1, 2학년군이 1수준, 3, 4학년군이 2수준, 5, 6학년군이 3수준,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내용 수준을 4수준을 해서 4개 수준을 나누고 각각의 수준에서 기초학력의 도달이라고 판정할 수 있는 그 단계에서 하는 정말로 이것만 꼭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성취 기준을 뽑아냈고, 그 수준 각각의 수준에서의 기초학력 도달 여부를 판정하는 수준이라서 저희가 수준별 성취 기준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는 그 문해력과 수리력의 개념과 구성 요소를 어떻게 구체화하였는지 하는 그 결과와 그다음에 문해력 수리력의 수준별 성취 기준 개발 절차 및 결과를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했던 주요 연구 방법과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자료를 보시면 되고요. 주로 저희가 제일 많이 했던 것은 워킹 그룹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의 워킹 그룹을 운영을 했습니다. 기초학력팀, 문해력팀, 수리력팀, 평가팀 해서 4개 그룹에서 6명에서 8명이 한 팀이 돼서 굉장히 10여 차례 이상의 회의를 할 정도로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개념 정립과 구성 요소를 구체화할 때는 델파이 조사, 그래서 초중 선생님들과 그다음에 대학 교수 전문가들까지 포함해서 89명이 참여해서 3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통해서 개념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준별 성취 기준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워킹 그룹이 초안을 만들고 계속 수정 보완하는데 이제 같이 자문을 해줬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워크숍. 그래서 전문가로서 교수 5분, 그다음에 초등학교 교사 5분, 중학교 선생님들 5분, 그래서 15명이 한 팀이 돼서 4차례에 걸친 워크숍을 하면서 저희가 개발한 수준별 성취 기준을 계속 평정하고 보완해서 좀 완성도 높은 기초학력을 진단하기 위한 수준별 성취 기준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건 시간 관계에서 제가 이제 결과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기초학력, 문해력, 수리력의 개념 및 구성 요소를 어떻게 잡았냐면은 자, 요 왼쪽에 있는 칼럼이 개념입니다. 그리고 요 개념의 구성 요소를 이렇게 맥락, 내용, 범위 및 수준. 그러니까 이제 기초학력 개념에서는 이렇게 요거를 구성 요소를 요걸로 구분을 했고요. 맥락, 내용, 범위 및 수준을 구분했고요. 문해력에서는
그 맥락하고 이거를 텍스트, 사실 국어에서는 이제 이 텍스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텍스트와 언어 활동을 중심으로 이렇게 내용을 구성 요소로 구체화했고요. 수리력 같은 경우는 맥락과 내용, 행동 요소 이런 식으로 구체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가 강조했던 거는 저희가 기초학력은 단순히 국어 수학 교과를 잘하고자 하는 그런 맥락을 떠나서 일상생활이라든가 학습 상황, 여기에 학습 상황은 국어나 수학 교과뿐이 아니라 다른 교과 학습을 할 때도 국어 능력이라든가 수학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학습 상황을 다 포함하는 그러한 맥락에서 어떠한 내용과 어떠한 활동을 해서 이런 기초학력의 도달 여부를 판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개념 정의를 구체화하고 조작적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정의된 개념을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수준별 성취 기준을 개발하게 됐는데요. 수준별 성취 기준을 개발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은 그 문해력과 수리력의 어떤 내용 구조 및 위계를 좀 분석을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런 것을 위해서 국내외 다양한 문해력, 수리력 관련 선행 연구들을 다 분석을 하였고요. 교육과정 및 기존의 시중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떤 표준화된 검사 도구가 있다면 그런 것도 다 저희가 분석을 해서 일단은 저희는 중요한 거는 애들이 이 기초학력에서 하나의 성취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잘 위계화시켜서 애가 어느 단계에서 도달하지 못하는지, 그럼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어디까지 못하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해내는 게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 구조라든가 위계관계 분석을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 각각의 수준, 아까 말씀드렸던 4개의 수준별로 그 수준별 성취 기준 초안을 1차적으로 개발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주로 워킹그룹과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서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개발된 초안을 가지고 저희가 워크숍을 여기서 이제 3차례, 여기 마지막 마무리 최종 정리용 워크숍까지 4차례에 걸친 워크숍을 통해서 이 수준별 성취 기준의 적절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했던 거는 주로 전문가 중심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대학 교수님, 그다음에 초중학교 선생님들 중심으로 해서 전문가 중심으로 검토를 했다면 2000년도 연구에서는 학생들한테 이 성취 기준에 따른 예시 문항을 시행을 해서 학생 수준에서 검증을 해서 이 수준별 성취 기준의 타당도를 더 높이고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그 위계 구조를 분석을 할 때 이게 교과마다 특성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문해력 같은 경우는 주로 기능, 그러니까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이 기능이 반복되면서 또한 심화되는, 그리고 또 새로운 기능이 결합되는 이런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심화되는 구조로서 내용 구조가 분석이 되었고요. 근데 제가 이거 뭐 편집을 하다가 제가 아마 좀 약간 이전 버전이 보내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리력이 없는데 수리력은 자료집에 140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수리력은 내용 요소 사이의 위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뭐 한 자릿수의 덧셈을 할 수 있어야 두 자릿수 덧셈을 할 수 있고, 두 자릿수를 할 수 있어야 세 자릿수를 할 수 있고, 두 자릿수 안에서도 받아올림이 없는 경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받아올림이 있는 경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의 내용 요소 안에서도 위계가 있고, 또한 새로운 개념이 추가가 된다면 이전에 있는 2개 이상이 복합적으로 연계되면서 또 새로운 개념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그러한 위계 관계를 저희가 세밀하게 다 분석을 해서 그걸 기반으로 그 수준별 성취 기준 초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4번에 걸친 워크숍에서는 처음에는 성취 기준 초안을 검토해서 선생님 그 먼저 설명과 토론을 거친 다음에 1차 평정을 하고요. 이 판정한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15분 중에서 12명 이상이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다라고 판정했을 때는 그 성취 기준은 통과. 근데 12명 이상이 안 됐을 때는 그 성취 기준에서는 재검토. 그래서 2차 워크숍을 실시하고 또 2차에서도 또 했는데 또 여전히 8명, 그러니까 80% 이상이 통과를 못했다. 그러면은 다시 3차에 가서 수정 보완해서 또 하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모든 성취 기준에 대해서 그 최종 합의가 되도록, 그래서 끝까지 합의되지 않고 의견 차이가 큰 거는 아예 차라리 삭제하는 쪽으로 해서 이 기초학력을 진단하기 위한 그 성취 기준이 좀 더 타당성 있게 산출될 수 있도록 4차에 걸쳐서 저희가 이런 최종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검토 양식인데요. 여기 제가 지금 표를 좀 잘못 넣었는데, 적합성 검토를 저희가 처음에는 1-0으로 했다가 제가 이게 초기 그 업그레이드 되기 전 버전이 와서 그런데 적합성 검토를 1, 2, 3, 4, 4단계로 4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적절성 점수가 이제 3점 이상이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요 각각의 표에서 어떤 거를 했는지.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런 적합성을 약간의 문구라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조차도 다 부적합으로 편정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수준별 성취 기준의 그 내용을 만들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성취 기준의 개수를 보면은 저희가 이렇게 4개 수준에서 문해력 같은 경우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고요. 듣기, 말하기가 같이 걸리는 성취 기준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에서 169개, 그 다음에 수준별로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개수의 이러한 문해력의 수준별 성취 기준 개수를 산출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리력은 그 4개의 영역, 그래서 이런 영역명을 보시면 이것이 교육과정명이랑 어떤 건 똑같고 어떤 건 다르네 했는데 저희가 중점을 두었던 것은 이 저희가 생각했던 수리력은 수학의 교과의 학습보다는 일상생활이라든가 여러 교과의 기능 교과로서 도구 교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일상적인 용어를 사용하려고 이렇게 변화와 관계, 함수라는 용어 대신에 변화와 관계,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보다는 뭐 자료와 가능성 해서 어떤 실생활 맥락과 좀 더 밀접하게 관련 지으려고 하면서 개발하여서 수학과 같은 경우는 토탈 개발된 성취 기준이 198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쵸? 시간이 별로 없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문해력에 네. 네. 그래서 문해력이 이제 그 중간중간에 어떻게 했는지 그 단계별로 넘어가는 사례는 제가 일단 수리력에서 보여드리고요. 문해력 같은 경우도 이제 되게 페이지가 많은데 요거는 자료집을 한번 참조해 봐 주시고 더 어떻게 해서 1차부터 어떤 게 문제 제기가 돼서 변화 발전되어 갔는지를 자세한 과정을 저희가 12월에 발간될 보고서를 보시면은 그 과정을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 수준별 성취 기준은 저희는 단순히 그냥 평가원에서 이걸로 그냥 보안으로만 묶는 것보다는 이것이 널리 많이 활용이 돼서 기초학력을 진단하는 도구로서 쓰일 수 있도록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보안을 풀고요 공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네, 이걸 이제 수준별 성취 기준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까 이제 4개 그 영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분량이 작기 때문에 그냥 듣기 말하기가 같이 있는 요 한 사례를 보여주는데 아직 이거는 성취 기준은 아니죠. 근데 성취 기준을 나가기 전에 이 내용 구조를 아까 분석했다고 그랬잖아요. 내용 구조와 위계를 분석하는데 듣기에서는 어떤 것을 핵심 내용 요소로 볼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그 핵심 요소라고 그래서 듣기에서는 이렇게 소리를 구별하여 듣기라든가 내용 확인하기, 내용 추론하기, 비판 감상하기 이런 것이 핵심 내용 요소라고 볼 수 있고 이거를 더 구체화해서 좀 자세하게 나열한다면 이렇게 나열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굉장히 전문가 협의회와 워킹그룹을 통해서 만들어냈고요. 말하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바른 발음으로 말하기, 뭐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 전달하기. 그다음에 듣기 말하기가 같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호 교섭하기. 그러니까 서로 말하고 상대 얘기를 들어줘야 되니까 이건 듣기 말하기가 같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공감하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는 듣기 말하기가 같이 묶이는 공통의 이런 핵심 요소를 뽑아내고 그거를 구체화한 세부 내용을 이렇게 뽑아냅니다. 그래서 이 세부 내용이 나중에 수준별 성취 기준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토대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용 조직하기가 말하기에도 있고요. 읽기에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말하기에서의 내용 조직하기의 상황과 읽기에서의 내용 조직하기의 상황이 다르겠죠. 그래서 핵심 요소가 일부 겹친다 하더라도 세부 내용에서 구체화함으로써 각각의 영역별 성취 기준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예시적으로 그 읽기를 하나를 보여드린다면은 읽기 같은 죄송합니다. 네. 읽기를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핵심 요소 중에서 그러니까 해독과 유창하게 읽기 요거는 1수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글자를 읽고 그걸 유창하게 얼마나 잘 읽느냐가 어떤 성취 기준은 이렇게 한계 수준에만 등장할 수도 있고요. 어떤 성취 기준은 얘는 잘 보면은 똑같은 것이 4개 수준에 다 등장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읽고 낱말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그걸 1, 2, 3, 4 수준에서 다 있으면 왜 똑같은 게 반복되느냐. 근데 이거는 성취 기준으로서는 똑같을지 모르지만 이제 실제 맥락에서는 텍스트 길이가 좀 길어진다든가 어휘수가 늘어난다든가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활용되는 맥락에서는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아까도
내용의 위계 분석을 할 때 문해력 같은 경우는 반복이 되면서 심화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가 바로 반복이 되면서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텍스트의 길이나 어휘수를 가지고 심화시켜 나가는 식으로 해서 내용 확인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추론하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어떤 거 이렇게 똑같은 것이 두 번이 되는데 그것도 역시 그 맥락을 이용을 해서 텍스트의 길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이것을 심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핵심 요소별로 단계별로 그리고 특히 비판 평가하기 같은 경우는 1, 2학년 수준에서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1, 2학년 수준에서는 빼고요. 2 수준에서 살짝 등장하고요. 3, 4로 갈수록 굉장히 이것이 굉장히 강조돼서 다루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수리력도 마찬가지로 수학의 아까 이제 내용 영역이 이렇게 4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 수리력도 마찬가지로 4가지 이 내용 영역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한 핵심 요소로서 이렇게 수감각, 수의 계산, 그다음에 변화와 관계는 이제 변화와 함수, 비와 비율, 시계 계산, 그러니까 대수 측면. 그래서 도형과 측정 부분, 자료와 가능성도 이것도 확률 통계라는 용어보다는 이런 식의 용어를 써서 조금 더 일상생활하고 밀접하게 관련 지을 수 있도록 했고요. 그거와 관련된 세부 내용을 이렇게 내용 키워드를 추출해서 요거를 중심으로 성취 기준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번 그 어떻게 저희가 몇 분까지 할 수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그 초안을 처음에 개발한 다음에 이것이 이제 여기 왼쪽에 있는 내용 자체가 초안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1차 이제 선생님들한테 그 패널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4점 만점에 점수가 이렇게 나왔고요. 요 CVR은 계산하는 수식이 좀 약간 좀 복잡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 CVR 내용 타당도가 0.6 이상이면은 이거는 타당한 것. 그래서 그게 뭐와 값이 같으냐면은 15명 중에서 12명 이상이 이거에 대해서 적절하다 또는 매우 적절하다라고 판정을 했을 때 값이 0.6 이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5개가 전부 다 아주 적절한 걸로 다 통과가 됐어요. 근데 두 번째가 되면 이렇게 요거 4개는 여기 보면 타당도가 0.2, 0.33에서 낮게 나오죠. 그럼 이거는 이제 2차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수정 보완한 가지고 다시 2차 평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과된 거는 제외하고 안 통과된 거, 미통과된 것만 다시 2차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하나하나마다 왜 자기가 이거를 이제 이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했는지 패널별로 의견을 다 내도록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이런 두 수를 모아 10을 이용하여 가르기를 할 수 이거 필요 없다라고 보신 분들도 있고 그냥 모으기로만 하자 이러는 분도 있고 좀 간단한 문장으로 썼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어차피 모으기 가르기는 한 자리에서 덧셈 안에서 다 다루는 건데 이걸 왜 굳이 별도로 넣냐 그래서 이걸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의견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2차 워크숍에서 이거를 집중 토론을 해서 이걸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까라고 논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정 보완을 해서 그 워크숍에서 토론도 하고 필요할 때는 워킹그룹 멤버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이 1차 성취 기준 초안에 대해서 1차 수정안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 문제가 이제 첫 번째 1차에서 미통과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수정하는 안을 만들어내요. 그럼 이 만들어낸 걸 가지고 2차 패널들이 2차 평정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평정을 했더니 사실 여기 밑에 2개는 잘 고쳐져서 아주 모든 분들이 다 적절하다고 봤는데 앞에 2개 모으기와 가르기가 여전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내용 타당도가 낮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또다시 이제 수정 왜 타당하지 않다라고 봤는지 또 패널들 의견을 전부 모아서 다시 한번 토론을 했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저희가 1차 수정안을 이런 식으로 2차 수정안을 이렇게 바꿨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평정이 또 들어가는 거죠. 2차 수정안에 대해서 이제 3차 평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3차 평정을 했더니 이제는 다 타당한 걸로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수학과 같은 경우는 3차에서 거의 됐는데 요거 하나가 끝까지 안 됐었어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순간에 3차가 지나가서도 평정에서 점수가 내용 타당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얘는 결국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거쳤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4차를 하게 된 이유는 이렇게 이제 그 미통과된 것만 계속 수정 보완하다 보니까 처음에 문제가 없다고 통과된 것하고 어떤 표현 방식이라든가 이런 흐름이 좀 자연스럽지 않은 게 있어서 그걸 최종적으로 모아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3차 수정안들 어떤 부분들
그 표현을 좀 이거는 거의 윤문 중심이에요. 그래서 윤문으로 이렇게 좀 다듬어서 좀 세련되게 정연화시키고 그래서 마지막 4차로 해서 최종적으로 모든 성취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높은 타당도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성취 기준을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최종안의 형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훨씬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보다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특히 아까 계속 논란이 많았던 거를 두 수의 모으기를 할 수 있다, 하나의 수를 두 수로 가르기를 할 수 있다. 저희가 이게 논란이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너무 세세하게 성취 기준을 나눈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 중학교 선생님이라든가 교수님들 입장에서 그런 입장이었고,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애들이 기초학력이 미달한 애들은 미달을 얘가 어디서부터 못하냐, 그러니까 한 자릿수의 덧셈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 앞 단계에서 이런 모으기나 가르기를 잘 못하면 덧셈 자체를 할 수가 없다는, 그래서 굉장히 세밀하게 단계를 나누는 것이 진단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 토론을 해서 결국 3차에서 겨우 통과가 돼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기초학력 진단에서는 이렇게 좀 세밀한 진단하는 성취 기준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이렇게 넣게 되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최종안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최종안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올해는 전문가 중심의 검토였다면 내년도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그러니까 동일한 성취 기준에 대해서도 문항을 어떤 형태로 내고 어떤 수준으로 내고 자료의 형태를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굉장히 애들한테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그 성취 기준은 해당 수준보다는 조금 더 높이거나 더 낮출 필요도 있으니 조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통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최종적인 진단 도구를 위한 그 기초학력 진단 근거로서 활용할 수 있는 수준별 성취 기준을 2000년도에 최종 완성을 하고, 그다음에 2000년도에 진단 도구 개발 방향도 최종 확정을 해서 3000년도에 진단 도구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완성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 및 제언은 좀 그냥 시험 관계에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그냥 표로만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뭐 어떤 분들이 볼 때는 겨우 조만큼 했나 했지만 저희가 좀 더 뭐 이번에는 뭐 어떤 거에 중점을 많이 뒀냐면은 저희 이렇게 기초학력, 문해력, 수리력의 개념 및 구성 요소가 좀 더 이론적 틀을 좀 갖추도록 하자. 누구는 이랬고 누구는 이랬고 해가지고 그냥 전문가들 몇 명이 만나서 그냥 합의해서 이게 좋겠다 하면은 그 다음 되면 또 다른 막 비판이 오게 되면 또 개념을 계속 바꾸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워킹그룹뿐이 아니라 전국 시도에서 추천받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델팔 조사까지 해서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좀 타당성을 높여서 이 개념이 좀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좀 초점을 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수준별 성취 기준을 개발하는, 제가 이렇게 절차를 좀 상세하게 보여드렸던 것은 저희가 이제 교육과정을 개발하거나 그럴 때도 성취 기준 개발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럴 때 보통 이렇게 전문가들이 모여서 협의를 통해서 그냥 이렇게 한 번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희가 좀 더 이런 것이 좀 더 타당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면은 저희처럼 같은 성취 기준에도 충분한 토론과 반복된 저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심지어 4차까지, 처음에는 저희가 3차만 다 끝날 줄 알았는데 그 계속 논의가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모두가 합의돼서 완성을 해냈다라는 걸 의미를 두고, 그래서 이렇게 성취 기준도 좀 더 이렇게 절차를 패널을 통한 검증을 통해서 타당성 검증 절차를 확립했던 거는 앞으로 교육과정에서 성취 기준을 개발하거나 저희가 다른 도구를 개발할 때도 어떤 절차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기초를 탄탄히 한다는 의미에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이제 후속 연구로는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성취 기준별로 기준만 있어도 되지 않고 기준별로 어떠한 예시 문항을 개발할 거냐에 따라서 예시 문항의 성격에 따라서 기초학력 진단용이 될 수도 있고 더 어려운 문제도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문항은 또 얼마나 양호한 문항인지, 그래서 이 예시 문항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아까 수준별 성취 기준에 맞는, 그러니까 수준별 성취 기준이 기초학력 진단에 적합하냐를 검증하는 용도도 한 가지, 또 하나는 각각의 성취 기준에 적합한 예시 문항의 그 샘플들이 많이 있어야 나중에 진단도구 개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좋은 예시 문항을 또 확보하는 것, 그래서 두 가지의 초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거를 시작을 할 때는 저희는 이제 그 기초학력 진단도구, 그러니까 지필 검사라는 걸 염두에 두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지 않을 단계였죠. 근데 올해 내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심각한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것이 원격으로도 진단될 수 있는, 즉 컴퓨터 기반 검사가 되지 않으면은 활용도가 떨어지겠구나. 그래서 지필과 컴퓨터 기반 검사가 병행되게, 그리고 어떤 문항은 컴퓨터 기반 검사를 할 때 더 잘 검사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 이거 컴퓨터 기반
이 검사도 할 수 있는 그런 평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부분도 필요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앞으로 진짜 기초학력을 진단하려면 컴퓨터 기반 검사가 아니라 컴퓨터 맞춤형 검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학생이 어떤 문제를 못 풀었을 때는 그보다 낮은 수준의 문제를 준다든가 또 거기도 못 풀면 또 낮은 수준. 그래서 그 안에서 그 맞춤형 검사가 돼서 얘가 현재 있는 최종 위치를 찾아낼 수 있도록 그런 식의 시스템으로도 장기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걸 후속 연구로 제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진단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진단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자료 개발도 보급도 필요하다. 근데 저희 과제 자체는 그 예산과 일정상 지금 안 돼서 마침 이제 수탁 과제가 오게 되면은 이거를 같이 병행해서 이런 지원 자료도 개발해서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 지원은 지금 기초학력 보장법이 통과되는 게 한 3년 전부터 계속 논의가 됐는데 아직도 안 됐거든요. 근데 올해는 꼭 거의 될 거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제 보장법이 통과되면은 사실은 법도 중요하지만 시행령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거 실질적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시행령을 빨리 이제 준비해서 지정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마침 내일 저희 기초학력에서 국회 토론회가 있습니다. 저희 평가원하고 국회하고 같이 해서 그래서 좀 더 거기서 구체적인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이제 기초학력 지원센터가 만들어진다고 잠정적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이제 빨리 구축이 돼서 전국적으로 좀 원활하게 지원하는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춰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정책 제언으로 제언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주시면 최종 보고서에 좀 더 반영을 한다든가 내년도 연구에 더 보완을 해서 정말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진단 도구가 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